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장 이영은입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 5월도 끝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5월 되셨을까요? 부디 가족들과 행복한 5월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저희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장호원에 위치한 청미노인복지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마음 담은 편지 쓰기 이벤트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천과 장호원을 합쳐 총 47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처음으로 개최된 이벤트였는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7분의 어르신들의 작품 모두 훌륭했지만 저희가 이 중에서 8명의 어르신을 선정해서 지난 5월 27일 복지관에서 자그마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수상하신 8명의 어르신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수상은 하지 못하셨지만 참여해주신 어르신들의 작품 모두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 이벤트에도 열화와 같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들의 작품을 저희만 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영상을 통해 이날 선정되신 8명의 어르신들의 작품을 한 편 한 편 영상을 통해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음성으로 작품을 들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부족하지만 오늘은 저의 목소리로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가족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긴 8명의 어르신들의 작품을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죠. 5월의 가족마음 편지 이벤트 대상 우기만 받는 사람 장한 딸에게 코로나19와 싸우다 보니 봄이 오는 것도 잊었나 보다.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5월 7일 어버이날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5월이 왔음을 알았단다. 가정의 달이며 스승의 날과 어린이날이 같이 들어있는 5월을 맞아 장한 딸의 모습이 떠올라 위로의 글을 전한다. 올해는 벌써 문원이도 10살이 되고 주원이도 7살이 되어가는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문원이 건강 상태는 변함이 없구나. 아빠는 딸이 문원이 조산했을 때 아기와 엄마 모두 건강하다는 연락을 받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단다. 그런데 어느 날 수술이 잘못되어 생사를 넘나들며 문원이 간호를 하며 고생을 할 때는 앞이 캄캄했단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조그만 생명체를 10년 동안 보살피며 키워온 딸에게 아빠는 그저 미안할 뿐이구나. 내년이면 주원이도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하고 문원이도 계속 광주 재활센터로 치료를 다녀야 하는데 딸이 더 한층 바빠지겠구나. 아빠는 딸의 건강이 걱정스럽구나. 아이들 돌봄도 건강히 따라야 하는데 진전이 없는 문원이 건강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동분서주하는 딸에게 아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할 뿐이란다. 딸아, 그렇지만 너한테는 든든한 가족이 응원하고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이 씩씩하게 앞으로 나가길 바란다. 추운 겨울을 보낸 땅속의 씨앗들이 봄을 맞이하여 새싹을 틔우듯이 딸에게도 문원이의 재활을 쏟는 정성이 하늘에 닿아 하느님의 보답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해 보자꾸나. 열심히 살아가는 딸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아빠가. 5월의 마음편지 이벤트 최우수상 문태일 받는 사람 5월은 푸르구나 우리의 가정. 초록이 우거진 5월에 이른 봄비가 꽤 여러 날 내리고 있다. 모내기로 분주한 5월, 이 봄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기에 스르륵 소리내어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로 흠뻑 적셔질 푸른 대지들과 작물들에겐 반가운 손님이다.
너희들은 겪어보지 못한 그 옛날 바가지 물을 떠 농사 짓던 때가 스쳐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5월의 이 비가 더 반갑고 감사한가 보다. 너무 아름다운 이 5월, 앞마당의 모든 나무, 꽃들, 풀들까지도 너희들의 미소와 나이만큼 이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뒷산은 푸르른 실록이 우거져 그 어느 때보다 할미가 행복한 시간이다. 이 봄비가 반가운 5월의 농부만큼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이의 가정에도 이 행복이 가득하길 소원한다. 둘이 넷, 넷이 여덟, 그리고 또 여덟. 할미는 결혼 54주년을 맞이한단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야 인생의 양념과도 같은 일이지만 코로나 시국에 가족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에 할미는 더 감사한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지난 어버이날 엄마 아빠 너희 8명의 손주들까지 함께해서 더 즐겁고 행복했다. 가까이 두고 보고 또 보고 싶지만 이젠 각자의 길들을 찾아 열심히 달려가는 너희들이 대견스럽고 고맙다. 1번부터 8번까지 생김도 성격도 하는 것도 제 각각인 너희들은 세상에 없는 할미의 보물이다. 몇 년 전 허리 협착증 수술을 받고 안마의자를 자주 사용하는데 할미에게도 삐까번쩍 새 안마의자가 생겼다. 스르르 뒤로 넘어가고 구석구석 꼭꼭 잘도 두드려준다. 너희 엄마 아빠 할미 사는매의 선물이다. 그리고 외손주 친손주 할 것 없이 할비와 할미 성향을 잘 파악해 가방, 모자, 가족여행 앨범, 돈 꽃다발 등 넘치는 선물을 받았다. 가까이서 자주 보던 너희들인데도 언제 이렇게 성장했나 싶어 감사하고 건강한 너희들이 고마울 뿐이다. 물론 더 잘하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네 삶이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아픔과 슬픔도 공존하며 때론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올 때도 있단다. 이 모든 것이 살아있음에 누릴 수 있는 감정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할비는 그 감정 또한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단다. 5월 가정의 달,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를 그리워해주는 너희들이 있기에 더 가슴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 참으로 행복한 할미다. 하지만 세상엔 이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고 마음을 열어 그들을 품어주고 기꺼이 다가가며 받은 사랑 나눠주고 손 내밀어 소통하는 너희들과 우리 가정이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작은 소망이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멋진 손주들 사랑하고 축복한다. 5월의 푸르름이 감사한 할비가. 5월의 가족마음 편지 이벤트 최우수상 강흠식. 받는 사람 하늘에 계신 친정 부모님 전상서. 아버님 어머님 하늘나라에서도 두 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넘치는 사랑을 주셨던 하나밖에 없는 막내딸이에요.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보니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더 깊어지고 존경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려선 잘 몰랐는데 항상 아버님께서 막내딸 사랑한다고 제 볼에 얼굴을 부비셨을 때 따갑다고 투덜대기만 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진심 어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에 어려웠던 가정을 이겨내고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경우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사셨던 부모님의 그 바른 가르침과
사랑을 자식과 손주에게도 늘 제가 강조하고 가르쳤더니 반듯하고 훌륭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날이 갈수록 친정 부모님께 너무나도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수많은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어버이날에 자식들과 손자들의 사랑과 감사를 받고 보니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머릿속에 맴돌았던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서신으로라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뵙고 어루만져 봤으면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그리고 그리운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갈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5월의 가족마음 편지 이벤트 우수상 박남수. 받는 사람, 보고 싶은 딸을 생각하며.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딸 하나를 둔 독거노인으로서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기에 글을 쓸 자격마저 없는 것 같습니다. 39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딸을 처가에서 데려간 후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그리움 속에 몇 해를 살아가다가 수소문 끝에 처남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딸은 필리핀으로 입양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꿈에서도 보이고 해서 처가에 가서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행여 데리고 갈까봐 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시름 속에 세월을 보내다 보니 직장도 잃고 형편이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어차피 훌륭히 못 키울 바엔 애미 곁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있기로 마음먹었지만 천륜이라 그런지 아직까지 가슴에 묻고 살아간답니다. 딸의 행복만을 빌 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쉽게 만나 쉽게 헤어지곤 하는데 후손을 생각해서 신중히 생각하여 결혼들 했으면 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왜 그때는 몰랐는지, 어리석음을 깨닫는 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부족한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선물을 받고 마치 딸이 준 것처럼 허허 한번 웃고 따뜻한 이웃이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 나는 정녕 혼자가 아니구나 스스로 마음을 달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사에 감사하고 남은 인생 헛된 삶이 되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해보며 열심히 살으렵니다. 우리 노인들 특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가정이 있어 행복하시다 느끼시며 모두 다 파이팅 합시다. 옛날 편지 같은 이벤트를 구성해 주신 담당자님께 감사하며 두서없는 글로 하소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고맙게 여기며 이제는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5월의 가족마음 편지 이벤트 우수상 이주혜. 받는 사람, 당신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만난 지 47년 되었지만 그간 무뚝뚝하고 부족한 신랑 만나 박봉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사남매 반듯하게 키우느라고 묵묵히 온갖 고생 다한 당신이란 이름에 정말로 미안했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우선 전합니다. 70 넘긴 우리 부부 이제 편안하게 살만한데 4년차 암투병을 하고 있는 삼식이 남편 간병하느라 힘들지. 당신은 자가면역 질환인 이름도 생소한 쇼그렌 증후군이란 난치병으로 일상생활이 피곤하고 입안이 헐고 눈물과 침샘이 마르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 그런 당신을 보느라니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뿐이라오. 그동안 알뜰하고 현명한 당신 덕분에 우리 사남매 훌륭히 잘 자라
충실한 꽃들로 큰 것 같아서 넘넘 고마워요. 첫째와 둘째 딸은 당신 닮아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긍정적 사회생활 잘하며 남편들 사랑받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들 있지. 쌍둥이 형제 키우는 셋째 딸은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고 늦둥이 막내 아들은 외과 전문의 바쁜 병원 생활로 전화를 해도 가끔 못 받고 집에도 자주 못 와 건강 걱정이 많지만 이제는 당신 몸이나 잘 돌봤으면 합니다. 학교 급식이 없던 시절에 10년 이상을 매일 학교까지 4km 이상을 왕복해서 걸으며 딸내미들 도시락과 간식을 싸다 주었고 학교 후엔 당신이 청소년 야간 공부방 자원봉사를 하여 녀석들의 자율학습 공간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 아이들이 요즘에도 고마웠었다고 하고 있지요. 어버이날 전날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입구에서 카네이션 화분과 일용품을 건네주던 봉사 손길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지요. 꽃을 너무 좋아하는 당신이 카네이션을 받아들고 기뻐하던 모습이 보기 좋았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에 두면 오래 꽃을 못 본다며 화단을 심어놓고 정성 들여 가꾼 덕분에 지금도 활짝 핀 꽃을 보곤 한답니다. 그동안 당신이 애정과 사랑으로 가꾼 아들, 손주, 꽃 모종들이 올 가정의 달엔 더 환한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으니 이젠 당신이란 이름의 모종에 건강이란 걸음과 물을 주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린 어렵게 투병 중이지만 2명의 든든한 주치의 녀석들이 지켜주고 있잖소. 난 텃밭에서 채소 기르고 당신은 좋아하는 꽃들을 가꾸면서 행복하게 살자고요. 코로나가 종료되면 우리 손잡고 복지관의 여가소년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려봅시다. 내 통기타 소리에 맞춰 맛깔나게 노사연의 바램 노래도 불러봐야지요. 오늘따라 우리 집 화단의 꽃들이 당신 건강 회복을 바라는 향기로 가득한 것 같네요. 당신은 당신이란 이름으로 항상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란 이름 사랑합니다. 5월의 가족마음 편지 이벤트 우수상 박필자. 받는 사람 내 마음속의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기억 못해요. 너무 어려서 생이별을 했잖아요. 아버지는 제 마음속에만 항상 계십니다. 아버지 마음속에도 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50년 9월 어느 날 꽃다운 27세의 아내와 5살 아들과 3살인 저를 두고 납북되신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철이 들고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저도 마음 아팠습니다. 아버지, 북에서의 70년 생활이 참 궁금합니다. 아버지 안 계시는 우리의 생활은 고되고 힘든 삶이었어요. 낮에는 농사일 하시고 밤에는 길쌈 하시고 어머니의 부지런한 덕분에 오빠와 저는 학교도 무사히 잘 다녔고 좋은 남편 만나 결혼도 해서 아들 셋이고 손주는 6입니다. 이렇게 다복한 가정이지만 아버지 생각에 저의 마음 한구석엔 항상 슬픔이 자리 잡고 있어요. 2006년 7월에 적십자사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북한에서 아버지가 화상통화 신청을 하셨다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다음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사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다 어머니와 오빠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저 혼자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니 늦게 온 아버지 소식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기쁜 마음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기쁨이 넘치면 눈물이 쏟아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었지요. 그 후 기다리고 기다려도
적십자사에서 전화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국에서 200명 신청 중 100명만 화상상봉이 된다는군요. 우리는 100명 안에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좌절의 눈물인가 봐요. 또다시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두고 납북되어 가시던 때가 아버지는 27세, 저는 3살이었습니다. 70년이란 긴 세월이 훌쩍 지난 지금 아버지는 100세시고 저는 74살입니다. 아버지, 우리 꼭 만나요. 좋은 세상 올 때까지 100세, 200세가 되셔도 저를 보고 떠나셔야 해요. 저도 아버지 모습 안 보고는 이 세상 절대로 못 떠납니다. 좋은 세상 올 때만을 기다리며 아버지의 딸 필자 올림. 5월에 가족 마음 편지 이벤트. 장려상 김재인. 받는 사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오늘은 어버이날 자식들이 가슴에 꽃을 달아준다.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양심의 가책도 느껴진다. 자식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나 하는 생각에서이다.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너희들이 태어나서 눈 맞추며 방긋방긋 웃으면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은 어디에 비교하랴. 금덩이가 바위덩이만 해도 내 자식들과 비교가 안 되는 가치 그 이상이다. 너희들이 가방 메고 초등학교 갈 때, 교복 입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각모 쓰고 대학 졸업할 때, 그 뿌듯함은 세상을 다 가진 마음이었다. 너희들은 희망이요 자산이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 딸들아. 60년대에 우리나라는 농경시대에 발전이 안 된 나라여서 누구나 가난했던 시절이라 절약하고 아끼며 살았는데 나도 절약하느라 자식들 머리도 손수 깎아주고 천을 끊어다 재봉틀로 옷도 만들어 입히고 했는데 한 번은 사남매의 이발을 다 끝낸 다음 아이들이 방으로 다 들어가 밥 먹으라고 해도 나오지 않아 방문을 열어보니 사남매가 이불을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쓰고 울고 있어서 물어보니 이유는 머리를 짧게 깎아서였다. 사랑하는 자식들아,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그때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미안하구나. 엄마가 운동화를 사다 주면 신어보고 또 신어보고 좋아들 했는데 이번에는 장날표는 그만 좀 사와 라고 해서 나는 운동화에 장날표 상표가 찍혀 있는 줄 알았더니 장에서 사지 말고 나이키 운동화를 사오라는 요구였다. 사남매 운동화를 나이키를 사려면 쌀이 몇 가마니 값이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을 못해줄 때 속상한 마음은 다 같을 것이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다. 그래도 너희들 사랑하는 마음만은 여산 여해 같단다. 부족한 생활 속에서도 너희들은 잘 자라서 사회 곳곳에서 쓰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아들, 딸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 딸들아. 지난날 잘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분에 넘치는 욕심일랑 부리지 말고 속지 말고 속이지도 말고 주어진 복만큼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엄마는 늘 기도한다. 나 이제 황혼길에 다가와 보니 세상살이 인간은 다 공평한 것 같다.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나 인간 세상을 잘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따뜻한 이웃이 있고 함께하는 사회가 있고 품어주는 자연이 있고 에너지를 주는 태양이 있어서이기 때문에 세상은 평등하다는 것을. 5월에 가족마음 편지 이벤트 장려상 조오키. 받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 아들아, 네가 귀국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었구나.
문득문득 보고 싶고 그립던 7년의 세월. 이젠 보고 싶으면 언제고 볼 수 있으니 기쁘구나. 아직 확실한 기반을 잡지 못해 몹시 초조해하고 또한 나한테 자식으로서 도리를 못해 미안함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미 지난 30여 년 동안 충분히 많은 기쁨을 주었고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 또한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자상한 딸 같은 아들이었어. 그러니 비록 지금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의 능력으로 보아 충분히 곧 좋아지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살기 바란다. 나도 이곳 낯선 타지에 와서 친구도 없이 외롭고 모든 것이 서울 생활만은 못하지만 어쩌겠니. 현실을 직시하고서 주어진 여건에 적응하면서 욕심 없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건강도 챙기고 모든 일에 노력하고 있단다.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고 네 생활에 충실하기 바란다. 우리 아들 화이팅!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에 못했던 아들한테 마음의 편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과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청미노인복지관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2일